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죠. 그 다음에 산화병증에 대한 부분이죠. 산화병증. 그 산후출혈에 대한 부분 맞죠? 산후출혈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그 출혈이 이제 예전에 애기 낳고 가장 문제되는 상황이 출혈이에요. 이걸로 이제 산모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 혈액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혈액이 없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대처가 늦으면 그냥 출혈은 막 시간에 막 출혈이 쫙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 수혈을 100개를 한 적이 있어. 그 자리에서. 서웠다 의사 와이프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혈 100개 하고 그냥 자궁을 드러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인텐시브하는 갔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일단 조금 흔하기도 하고, 또 뭐 흔했을 때 한번 사망할 수 있어서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산후출혈 관련되어서 이제 70, 정말 500cc 이상, 제왕적인 1000cc 이상인 게 출혈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조기 산후출혈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제 그 위험력, 리스크 팩터 어떤 사람이 말이야, 쌍둥이 임신했거나 양수가 많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옥시전 부족만 한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출혈이 있을 때 여러분들 환자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궁이 단단하지 않고 물렁물렁, 이제 물렁물렁이 계속 나와. 그래서 혹시 기초문제를 항상 물렁물렁한 자궁. 그러면 이게 이제 출혈에 대한 부분이구나. 그 사례를 두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출혈과 관련돼서 원인을 보시면 이제 사티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거, 찢어진 경우, 그 다음에 혈관이 남아지는 경우, 혈액 응고 요소가 부정한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경우는 자궁 수축제를 투여한다든지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찢어진 경우는 꼬매면 되고, 혈관이 남아있는 경우는 DNC를 해주거나, 메소스트렉스라는 그 항암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파괴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혈액응고 물질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무 또 심하다.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가 안 되면 자궁 수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에 따라서 처치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흔한 게 자궁 이완이에요. 자궁 불협증. 가장 왜 또 많이 생기냐, 양수가 너무 많아서 자궁이 편장돼요. 자궁 이완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증상을 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는데, 가장 흔한 게 첫 번째로 자궁적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궁 수축제를 투여를 해준다. 그래서 수축제, 그 다음에 수혈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열가적으로 중지를 해준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테리를 뭔가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동맥을 묶어주는 수술을 한다든지. 이도저도 안 된다? 그러면 자궁을 드러내는 게 가장 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출혈이 너무 심하면 산소호흡을 해줘야 되잖아. 그것도 호흡에 대한 것도 관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궁이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이제 방광통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자궁이 있는데 앞에 방광이 있어. 그래서 이 자궁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방광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자궁 수축이 방해되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방해되면서 출혈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어세스라는 자궁이 한쪽으로 이제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둘이 이제 자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 자궁이 한쪽으로 치우쳐요. 방광 때문에 옆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궁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뭘 어세스를 해야 돼? 그래서 방광통만인지 상정을 해주고 소변을 보게 한다. 아니면 테스트를 해준다. 그래서 이제 분만을 4시간 안에 꼭 소변을 보게 한다.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는 피곤하고 어쩌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10시에 나와가지고 2시는 꼭 해내야 된다.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찢어진 경우는 이렇게 1도에서 3도, 4도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찢어져가지고 출혈일 때는 선원색 출혈이 있다. 이런 이거에 대한 처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헤마토마 실제로 이제 헤마토마와 관련되어서는 환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변이 많아요. 이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외음부나 아니면 이쪽에 출혈이 그러니까 혈계가 있으면서 항문 관략근을 누르는 거야. 그래서 환자분이 변이 마렵다 그러면 무시하지 마시고 뭐 문제가 있는지 혈계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혈계가 있을 경우에 이제 자연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드레네이지를 꽂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생제, 진통제 투여한다. 그 다음 흡기산화출혈 관련되어서도 이제 육주부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태반이 남아져 있는 경우, 자궁 퇴출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산후 감염과 관련되어서 쭉 보시면 그 시험에 흔한 게 자궁 내막염이 단골선염이야. 혈전선 전염이라고 이 두 개 꼭 잘 나오고요. 자, 유방염하고 쓰이는데 그 산후 감염과 관련되어서 보시면 감염의 증상은 여러분 아실 거야.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떻게 충지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태반이 있던 곳 있잖아요. 태반이 이제 위에 있으니까 태반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막 고영양 공급이 됐던 거잖아. 근데 얘가 태반이 딱 떨어지고 나면 이쪽이 보니까 상처가 나 있잖아. 상처가 나 있잖아. 근데 거기에 자궁 지류나 자궁 내막에 균이 막 있어. 손을 넣고 의사가 손을 넣잖아. 어쨌든 그 다음에 막 장갑을 넣고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막 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궁 내막염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나고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나죠. 근데 특징적인 게 악취나는 몸성 그냥 이게 이제 특징적인 양상이에요. 알아두시고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파울러스 포지션을 취해서 오로가 잘 배치되는 이게 기초 문제야. 그래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전선 정맥염은 단골소인인데 얘도 이제 그 대퇴혈관성, 고관혈전성이 있는데 이제 호만사인을 해서 이제 어세스를 했는데 그 하지 전맥에 이제 순환 장애로 하얗게 보인다. 밀크레. 그러면 이게 지금 혈전선 정맥을 의심하거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치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심상 안정하고 그다음에 항응고제 주면서 항생제 주고 이피가 옆에 있는 이피가를 주면서 그 다리가 늘리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 이 치료가 이제 시험이 잘 나와요. 잘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래서 마사지나 이제 비비거나 하면 색전의 위험이 있으면서 폐를 맞거나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전선 전쟁염이 있을 때는 이제 베드레스트인데 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심상 아니 조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기 이상이 생겨서 혈전이 뭉쳐가지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호만 사인을 해봤더니 이제 여기 밀크레이가 있으면서 그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 혈전염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는 심상 안정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꼭 구분을 잘 알아주시고 동일한 얘기고, 그 다음에 특정증은 아까 중복했으니까 애기 낳고 왔는데 해독실에서 와서 봤더니 환자가 막 숨쉬기가 곤란하고 막 레스피레이션 막 30회면서 비호흡하면서 맥박이 뛰면서 갑자기 숨쉬기 곤란하다. 근데 이게 이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방염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흔하게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유방 우려이 돼가지고 이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모유 수유하기 어려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안에 염증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염증이 있는 부위에 부종이 있으면서 종창이 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냉찜질 해주고 그 우려 있는 거는 짜내주고 항생제 치료하면서 하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해주는데 유방염 있을 때 간호해요. 그래서 그 유도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유두만 물어가지고 유두에 2cm까지 물어야 되는데 유두만 물어가지고 유두에 염증이 있는 경우. 그런데 그럴 때는 잘 햇빛에 노출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방을 잘 지지해주면서 처음에는 이제 냉요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냉찜질을 해줘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온찜질을 이제 모유 수유하기 전에 온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에 모의스 다 끝나고 나서 또 통증이 있다. 그러면 맹집질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수는 가능하다. 모의수는 가능하다. 이걸 좀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농성 형성했을 때는 잠깐 중지하는 거지 모의수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두의 열상이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거 발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모유수의 순서를 얘기를 해줬어요. 혹시 유두염이 있을 때? 그거 했죠. 맞아. 그거 알았죠. 그거를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이제 대상자들한테 랩다운 리플렉스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뇨기 감염 관련되어서는 지난번에 이제 임신과 관련되어서 얘도 흔하게 나타나는 거다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기 낳고 나서 소변이 잘 못 봐가지고 문제인데 잔뇨증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5분 이내 배뇨 5분 이내에 이제 소변이 잔뇨가 30cc 이상이었는데 50cc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광 근육이 탄력성이 있고 탄력성이 떨어져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분유를 해주거나 분유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갑자기 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살이 찐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뭐가 염증이 생겨서 그렇고 실제로 저도 대상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C-셀에서도 그렇고 해용적에서 하는 부위가 찢어진다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분비 많고 염증 생기고 통증 있고 뭐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촉진해주고 그냥 항생제 쓰면서 진통제 주면서 해주는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 관련되어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 블루, 디프레션,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시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정신과학에서도 좀 배우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루 상태에 거의 80% 모든 사람이 경험한다. 호르몬 때문에도 변화가 있어서 그렇고 이제 애기 낳아서 본인도 힘들고 애도 봐야 되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되고 그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 디프레션 관련되어서 2주에서 일주일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환자의 증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우울증이 아니야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열문하는데 되게 에딘버러 산후 우울증 척도예요. 그래서 흔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기 낳고 태어날 때쯤 하거나 외래 왔을 때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10번 이게 문제예요. 나를 다시 해칠 생각이. 그래서 이제 애도 해치고 자기도 죽고 애도 해치고 뭐 이런 게 이제 자살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런 설문을 했을 경우는 잘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점 이상이다.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한테 이제 컨설팅을 하시면 돼요. 컨설팅을 하면 정신과 의사가 거기에서 그 약물 처방을 해줘요. 우울증 약물. 그러면 이제 약물 처방을 해주어서 치료하면 된다. 그래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아니면 이제 상담이랄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코시스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그 애기도 해치고 자신을 해치려는 거.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은 애기를 막 창문으로 던졌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화장실에도 하는 경우도 있고 빠뜨리는 경우도 있고 막 죽이잖아요.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울증 양상에서 이제 환자분이 이렇게 이런 양상이 보일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진단하시고 정신과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항우울제 정신과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내가 예전에 정신과 환자가 산부인과 입원했는데 그 환자분이 조기진통을 입원하는데 거기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다 빼고 막 나가버리더라고요. 약간 액팅하고 비슷한 건데 막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잘 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뭐냐면 자해나 아이를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는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괜찮죠? 그리고 제가 쭉 분석까지 다 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니까 다 A를 주고 싶은데 이제 A 퍼센트가 따로 있어요.